예,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0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 공모 중소기업 데이터 통장 서비스 기업 데이터에 이자를 드립니다. 성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본 사업의 신용보증기업 컨소시엄의 데이터 스트림즈 신의제 본부장입니다. 발표 순서는 잠시만요. 그 뒤에 죄송합니다. 넘기는 거를 놓고 왔네요. 예, 발표 순서는 추진 배경, 추진 목표, 추진 과제, 기대 효과, 향후 성과 확대 방안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을) 맞이하여 경제 산업 전반에 걸쳐서 사회적 환경 변화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19 이전부터 진행되던 디지털 전환이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5G 인프라 등에 1조 달러 이상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중 무역 갈등으로 주춤하긴 하지만 중국도 데이터 인프라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서 정부는 경제 역동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판 뉴딜, 디지털 뉴딜 정책을 강력하게 펴고 있습니다. 온라인 소비, 원격 근무, 재택근무 등 비대면화가 확산되고 디지털화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판단하고 있으며 우리의 강점인 ICT 기반의 디지털 초격차 확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DNA 생태계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들이겠지만 다시 한번 짚어보면 공공데이터 14만 개 공급 등의 데이터 댐 구축, 8,400여 개 기업 데이터 바우처 제공, 또 100만 명 바이오 빅데이터로 희귀 난치병 극복이라든가 이를 통한 새 부가가치, 그리고 1, 2, 3차 전 산업에 5G와 AI를 접목하고 융합하는 과제들을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 댐이라든가 5G AI 융합 확산, 지능형 정부 등의 과제를 통해서 25년까지 38조 원 이상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56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여 비대면 산업을 강력하게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국민에게는 편리한 일상을, 유망 산업에는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 25년까지 3.8조 이상 투자, 그리고 이를 통해 14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한국판 뉴딜, 디지털 뉴딜 정책들을 통해서 본 과제가 추진되게 되었고요.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본 과제의 추진 배경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본 사업은 정부의 2019년 혁신금융지원방안, 2020년 핀테크 디지털 금융혁신과제 추진에 따른 보증기관의 역할 요구에 따라서 추진하게 되었으며 과학기술정통부 2020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 공모에서 1위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본 과제는 중소기업 지원 전문 정책금융기관인 신용보증기금과 민간 빅데이터 전문기업인 데이터 스트림즈가 컨소시엄을 통해서 사업 추진 TF를 구성하였고 이를 운영을 통해서 6월부터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 막바지에 있으며 12월 말 정도로 구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배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동안 중소기업은 대출 자금이 절실하게 필요해도 까다로운 대출 심사와 불편한 서류 제출 방법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이 있어도 과도한 부동산 담보를 요구하는 등 대출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생산 활동이 위축되면서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며 비대면 금융 서비스 제공은
금융기관의 역할로서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본사업의 추진 목표입니다. 본사업은 대출을 원하는 중소기업과 대출 심사에 고민하는 금융기관, 그리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비대면 금융 서비스인 중소기업 데이터 통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이 데이터 뱅크 역할을 수행하며 중소기업의 통장에 데이터와 서비스를 적립하여 자금 조달 및 성장을 지원합니다. 중소기업 데이터 통장은 원금인 중소기업 신용평가 데이터를 활용해서 추가 데이터인 중소기업의 외부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며 이를 이자로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빅데이터 솔루션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성장맵 서비스를 추가 이자로 더해주는 온라인 데이터 기반의 금융통장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의 보유 데이터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면 코로나19에도 마스크를 쓰고 현장 평가를 수행하면서 중소기업 신용조사 데이터를 수집하고 축적하는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보증심사 의견을 결합해서 숫자로 보여주는 데이터가 아닌 검증된 양질의 내부 데이터와 또 외부에서 수집한 상거래 정보, 행정 정보, 기업 평판 등 다양한 외부 수집 정보를 서비스 활용에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추진 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개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통장 서비스는 신용보증기금이 플랫폼을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데이터 활용과 자금 조달 및 성장을 지원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 수집 비용 제로인 온라인 자료 자동 수집. 두 번째, 비대면 신용평가 시스템인 이지원 시스템 연계. 세 번째, 중소기업 마이데이터를 원클릭으로 대출을 요청하고 은행에 전송하는 기능. 네 번째, 신개념 자금 조달 채널인 온라인 쇼룸 등을 제공합니다. 이런 기능들을 포함해서 주요 서비스 되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온라인 자료 자동 수집 분석 서비스. 두 번째, 비대면 신용보증 시스템 연계. 세 번째, 중소기업 마이데이터 전송. 네 번째, 비대면 자금 조달 채널 제공. 다섯 번째, 경영 활동성 지수 제공. 이런 총 5개의 서비스를 들 수 있으며 이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장부터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비스입니다. 첫 번째 서비스는 온라인 자료 자동 수집 분석 서비스입니다. 이 과제는 온라인 자료 자동 수집 분석 서비스는 데이터 스크래핑 솔루션을 기반으로 해서 스크래핑 프로세스를 자동화하여 데이터를 수집한 이후에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온라인 자료 자동 수집 서비스는 현재 10개 기관 30여 종의 자료를 자동으로 수집하여 신용보증심사 또는 은행 대출 심사 시에 주요 자료로 활용되게 됩니다. 온라인 자료 자동 수집 분석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증서 정보와 각 수집 대상 기관의 필수 입력 정보인 기관 로그인 정보, 그다음에 아이디 정보, 패스워드, 그다음에 특허 보유 정보 등 이런 다양한 입력 정보들이 필요하며 이런 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이미 구현된 평가 모델을 기반으로 해당 기업에 다양한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다음 두 번째 과제인 비대면 신용보증 시스템 연계 과제입니다. 금년 상반기 코로나19로 인해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영세 소기업을 위한 비대면 보증 프로그램 이지원 보증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합니다.
본 시스템 도입으로 기존 4단계 대면 업무 처리 중 3단계를 비대면으로 전환하여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고 감염증 전파 가능성을 축소하였습니다. 또한 특히 보증 신청 시 대출 서류 제출에 대한 편리성을 크게 향상시켜 신속한 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비대면으로 처리하는 이지원 보증 시스템은 총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보증 신청, 보증 상담, 보증 조사, 약정 발급 순으로 이루어지며 이 중에서 현장 평가를 제외한 보증 신청, 보증 상담, 약정 발급 업무를 비대면화하여 편리하고 신속한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세 번째 과제는 중소기업 마이데이터 전송입니다. 기존에는 대출 관련하여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에 대출 서류와 데이터를 제출하고 나면 그 서류와 데이터를 해당 금융기관이 보유를 하고 중소기업과 공유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반환하지도 않았었고요. 그렇지만 이번 중소기업 마이데이터 개념은 서류와 데이터를 제출한 중소기업의 소유권을 인정하여 해당 기업에게 그 내용들을 다시 환원하여 자기 주도적인 활용 권리를 보장하고 공동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는 약 연간 55억 원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다음 장에 보시는 화면은 이번에 구축한 중소기업 마이데이터의 주요 화면들입니다. 데이터 통장 포털에는 중소기업 마이데이터 전송 관련 현황 정보를 제공을 하고요. 대출은행 선정, 대출 관련 자료 전송과 결과를 보다 쉽고 간편하게 볼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구현하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비대면 자금 조달 채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이 온라인 대출 쇼룸을 만들고 쇼룸 게시판에서 기업 정보를 공개하고 은행에 기업 대출을 비대면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업 정보, 특히 IR 자료는 온라인 자동 수집 자료, 경영 활동성 분석 결과 등과 결합해서 자동으로 작성 후 중소기업에 제공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경영 활동성 분석 결과는 요 다음 뒷장에서 다시 자세하게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중은행은 플랫폼에 접속한 이후에 기업 정보를 참고하여 신규 대출 심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은 마이데이터, 기업 정보를 해당 은행에 원클릭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면에 중소기업은 시중은행에 선제적으로 온라인 대출 상담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쇼룸 프로세스를 좀 더 설명을 드리면 기업은 먼저 쇼룸을 개설을 합니다. 쇼룸을 개설하여 회원 정보에 기업 정보, 로고라든가 대표 이미지, 회사 자체의 소개 자료 등을 추가적으로 입력한 후에 선택한 은행에게 대출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와 반면에 은행은 쇼룸에 등록된 기업 중에서 은행이 선정한 기업에게 대출 제안을 요청하여 상호 간의 기업 대출 장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현을 하였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과제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기업의 경영 활동성 지수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이런 경영 활동성 지수를 만들게 된 배경은 과거에 매출 실적보다 현재 경영 활동을 더 중요하게 평가하고 재무제표가 없는 창업기업, 어떤 영세기업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산출하는 경영 활동성 지수를 대출 상담 시에 참고 지표로서 활용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기업 활동성은
영업기회 발생 활동, 기업관리 활동, 기업가치 증대 활동 등으로 정의하고 정형 데이터 및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하여 머신러닝을 통해 각 항목별로 세부 활동 점수를 예측하게 됩니다. 이러한 예측한 값들은 경영 활동성 지수로 만들어지며 지역이나 업종, 업력 등 예측 현황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또한 중소기업은 그 중소기업에 대한 성장 맵에 대한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이번에 개발한 신용평가 모형 과제와 모형과 기존 모형과의 차별점을 좀 설명을 드리면, 기존 신용평가 모형 대비 이번에 개발된 분석 모형은 우선 경영 활동성 평가를 목적으로 개발된 모형입니다. 심사 및 대출을 위한 기업 재평가의 기회가 될 수가 있으며, 예측 변수도 건실률, 매출액 이런 기본적인 그 변수 외에도 SNS 상에서 그 기업에 대한 평판까지 포함하여 기존 통계에 대비하여 머신러닝과 룰 관리 등을 통한 변수를 더 기능을 추가하여 경영 활동성 분석 모형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모형을 개발한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석 절차는 기업 활동성 정의, 활용 데이터 수집, 데이터 탐색 분류, 분석 모델 적용, 지수 산출의 과정을 거쳐서 각 기업별 경영 활동성 지수를 산출을 하게 됩니다. 산출된 기업 활동성 지수는 활동성 기반 경기 예측 지수, 중소기업 성장 맵 서비스 등에 활용되게 됩니다. 또한 우리 회사 활동성 분포 현황을 통해서 동일 업종이라든가 업력, 규모와 비교 분석을 할 수 있으며, 또한 활동성 지표별로 우수 항목, 미흡 항목에 대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 회사의 활동성이 전국, 지역 등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시각적으로 표현된 이미지를 통하여 손쉽게 알아볼 수 있게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경영 활동성 지수를 포함하여 빅데이터 기반의 회사 소개서를 자동 작성하는 기능을 제공해 드립니다. 중소기업의 대출 상담 시에 애로사항에 도움을 주고자 만들었으며, 일일이 기업의 일반사항 소개, 현황을 별도로 만들 필요 없이 본 시스템을 통해서 원페이지 회사 소개서를 자동으로 작성하여 제공을 해드리는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업 개요, 활동성 분포 현황, 활동성 성장 추이 분석, 경영 활동성 지수 예측 현황, 기업 활동 점수, 우수 저조 항목 등이 일목요연하게 한 페이지에 정리돼서 보여질 수 있도록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 활동성 지수 예측 현황 서비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마이데이터 전송, 온라인 자금 조달, 경영 활동성 지수는 개별 가입을 위한 서비스인 반면에 경영 활동성 기반 경기 예측 지수는 오픈 데이터 형식의 대국민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활동성 항목별 세부 지표별로 예측이 이루어지며, 예측된 결과는 신용보증기금의 전 고객을 대상으로 하여 지역, 업종, 업력, 규모별로 현황을 비교 분석할 수 있게 구현하였습니다. 본사업의 기대 효과입니다. 본사업을 통한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로서 중소기업이 더 편한 금융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하였습니다. 기존에 반복적으로, 중복적으로 오프라인 서류 제출은 무방문, 원클릭 온라인 서류 제출로 대체되며 중소기업의 데이터 활용 비용도 절감할 수 있으며, 어떤 과거의 소극적 대면 방식의 대출 상담이 적극적으로 또 쌍방향으로 또한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형태로 시스템을 구현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동안 소외되었던 소외기업의 금융지원이 더 확대되게 됩니다. 기존 금융 서비스 활용이 어려웠던 8만 개 중소기업에 기업금융 지원 기회가 더 확대될 예정입니다. 또 본 사업을 통해서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를 합니다. 은행이 100억 원 출연 시에 신용보증기금은 1,200억 원까지 신규 보증 지원이 가능하며 이런 보증부 대출 1억 원당 1명의 신규 채용을 통해서 약 1,200여 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성과 확대 방안입니다. 올 2022년에는 시스템 구축과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매진을 하였고 12월 말 정도에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이 서비스를 보다 본격화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또한 신용보증기금에 자체적으로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과 연계하여 더 정확하고 더 빠르고 더 안정적인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는 현재 2021년 시중은행 10개에서 전 시중은행인 20개 이상의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이 모든 시중은행의 변화를 선도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중소기업 데이터 통장 서비스 성과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우리 중소기업 데이터 통장이라는 주제로 우리 신우진 본부장님께서 멋진 발표 진행해 주셨는데요. 본부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현재 온라인 실시간 시청자분들과 함께 하고 있잖아요, 본부장님. 네. 그래서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유튜브를 통해 올라온 질문부터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온라인 자동 자료 수집 분석 서비스가 혹시 가장 많이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 서비스, 그 개인정보 침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혹시 관여되는 부분이 없을지, 괜찮을지 좀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으신데요. 네,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가장 이슈가 되는 그 개인정보 부분은 철저하게 보안 관리를 해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스크래핑 해오는 정보는 그 기업과 관련된 정보들을 이제 수집하는 거기 때문에 기업의 기초적인 자료들,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허용된 범위 안에서 수집해서 본 사업에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네. 그렇군요. 워낙에 사전에 철저한 대비를 하신 이후에 지금 추진하고 계신 사업이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또 다른 질문으로는 중소기업을 위해 마련된 이제 서비스잖아요. 네. 중소기업 산업 영역이 워낙 다양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를 지금 시청하고 계신 우리 CEO나 혹은 임직원분들 가운데 어떤 부분, 어떤 산업 분야에서 지금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최적화해서 활용하실 수 있을지 혹시 추천해주고 싶은 분야, 산업 분야 혹시 있으실까요? 글쎄요, 그 신용보증기금에서 활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기술보다는 어떤 다양한 산업 분야를 전체를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요. 기초적인 제조업도 될 수 있고 서비스업도 될 수 있고 어떤 중소기업이든지 기존의 대출을 받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기업이라면 누구든지 본 서비스를 통해서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이번 또 발표를 준비해 주시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또 내용들 준비를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또 질문이 하나 더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줌을 통해서 질문을 올려주신 분이 계신데요. 지금 방금 우리 양지윤 선생님께서 줌을 통해 함께 해주고 계신 것 같거든요. 양지윤 선생님 지금 계실까요? 모니터로 혹시 키워주실 수 있다면 키워주시고요. 네. 직접 질문을 주셔도 좋겠습니다. 비대면을 통해서 대출을 받을 경우에 그 신장 간소화가 있는지 그리고 이율에 있어서 어느 정도 그런 장점 좋은 부분이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일단 비대면으로 대출받는 부분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아까 장표 중에도 슬라이드 중에도 있었습니다만
그 총 4단계로 진행되는 절차 중에서 3단계가 비대면으로 전환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절차가 좀 일단 간소화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존의 그 각각의 대출을 위한 서류를 각 기관에서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다 이제 수집을 발급받아서 대출 심사에 이제 활용을 하게 됐다고 한다면 지금은 스크래핑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자동으로 요청을 하면 자동으로 그런 데이터들을 신용보증기금이 수집해서 제공을 해서 대출 심사에 반영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가장 그 혁신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에 그 설명드렸던 그 쇼룸이 있습니다. 대출 쇼룸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더 활용한다고 하면 기존에 이제 소극적이던 이런 대출 심사나 또는 요청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간편하게 쇼룸을 통해서 쌍방향으로 이루어진다면 좀 더 좋은 조건의 대출을 찾아서 어떤 은행이라든가 은행은 좋은 은행 그 기업에게 유리한 은행을 찾아서 대출을 더 손쉽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양지은 선생님께서 줌에서 함께 접속을 하시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줌에서 조광윤님께서도 질문을 주실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마이크를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시죠. 조광윤님, 네, 계실까요? 네, 비디오를 켜고 마이크도 함께 셋업해 주시면 저희 현장에서 함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조광윤님 마이크 음소거 버튼을 잠시 해제 부탁드릴게요. 우리 본부장님께서 광윤님의 보이스를 잘 들으실 수 있도록 네, 설정 음소거 해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그러면 대신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좋습니다. 우리 조광윤님께서 솔루션 도입에 필요한 개발 기간과 비용을 알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어요. 개발 기간은 2020년 6월부터 시작해서 숨가쁘게 달려서 12월 말까지를 목표로 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비용적인 측면은 이거는 별도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거는 예, 나중에 연락을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또 본부장님께서 네, 별도로 또 추가적인 또 질의도 가능하다라는 따뜻한 답변 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첫 번째 발표 멋지게 마무리해 주신 우리 신희재 본부장님께 여러분 마음의 감사 박수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